안녕하세요. 개념 소비의 백병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내용 증명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청약 처리를 하면 그 청약 처리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소비자의 목소리를 사업자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 필요한 건데, 내용 증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이나 전화로 했을 때는 사업자가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그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언제 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이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 판매라든지 자유 전화권인 판매라든지 또 통신 판매라든지 할부거래라든지 등 그 청약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일반 우편물로 보내기보다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 증명을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 증명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뭐 서울시 뭐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뭐 무슨 출판사라고 합시다. 무슨 출판사 대표 귀하 이렇게 하고, 뭐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전화번호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보내는 사람인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할부거래로 구입을 했다면 받는 사람을 두 군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이 두 군데면 우체국에 가서 편지 봉투 2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출판사 하나, 카드사 하나, 그리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해야 됩니다. 카드사에 보내는 내용이거나 출판사에 보내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야 그것이 내용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이 만약에 또 하나 받는 사람이 카드사라고 한다면, 이 카드사에서도 뭐 서울시 영등포구 뭐 여의도로 몇 길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카드사 대표, 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역시 여기도 전화번호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화번호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보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반 편지와 달리 보내는 사람에서 뭐 경기도 뭐 성남시 분당구 뭐 불정로 몇 길 무슨 아파트 누구 해서 뭐 제 이름을 쓴다면 백병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2019년 1월 20일 집에서 방문 판매, 집에서 귀사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도서 뭐 10권을 뭐 150만 원에
다시 오늘 150만 원에 계약을 했다. 했는데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청약철회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책이 왜 필요하지 않다, 뭐 이 책이 비싸다, 싸다, 책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청약 처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요것만 작성을 하면 바로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소비자는 이 계약 내용을 청약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 이 내용만 있으면 이 내용 증명의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2019년 발송일자, 오늘이 뭐 2월 3일, 그리고 발송인 백병성,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도장을 찍어도 되고 서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내용 증명이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 내용 증명이라고 위에 제목을 달지 안 해도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하고 성명, 그 다음에 카드사나 이제 할부 거래로 구입했을 때는 이제 카드사가 또 요것을 받는 것이 소비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항매권을 행사하든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사에도 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보내는 사람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보내는 사람 자기 주소하고 성명 쓰고, 뭐 전화번호도 있으면 뭐 더 좋고요. 전화번호도 뭐 010 뭐 8947 뭐 3333에서 전화번호도 쳐주고, 그리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청약 처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바로 소비자는 끄나 받지 않았거나,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판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받은 책을 소비자의 비용으로 환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면 보내놓고 나면 사업자가 회수에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그것은 내 집안에 이 책이 있다면 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훼손될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내용을 세부를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라도 이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글자 하나, 점 하나가 달라도 내용 증명으로서 효력은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내용 증명은 말씀드린 대로 세부를 출력을 해서 편지 봉투를 써서, 봉투는 닫지 않고 세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한 분은 그 사업자한테 발송을 하고, 한 분은 또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거기다 이제 일부인이라는 직인을 찍어서 발송인한테 이렇게 되돌려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무슨 내용을 적었다, 언제 발송했다, 누구한테 발송했다라는 내용이 확실히 증거를 갖게 되고, 또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이 소비자관련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통은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비자 보호관련법에서는 문서를 발송한 날 효력이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엄청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청약 처리와 내용 증명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다음 이 시간에는 이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직접 써서 발송하는 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